매일 아침 작은 쌀이 빗자루로 현관을 쓸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마당 딸린 집이라도 있는 것 같겠지만 우리 집은 평범한 작은 아파트다. 나는 매일 아침 현관을 청소한다. 신발은 모두 신발장에 넣고 바닥 위에 널브러진 먼지와 머리카락을 싹싹 쓸어 모아 쓰레받기에 담는다. 모인 쓰레기를 양철 쓰레받기에 비워내고 나면 빗자루도 쓰레받기도 툭툭 털어 제자리에 걸어둔다. 꼭 애기들 소꿉놀이처럼 생긴 작은 빗자루 세트를 걸어둔 우리 집의 현관의 풍경은 꽤나 귀엽다. 이렇게 내가 현관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풍수지리 때문이었다. 신혼집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풍수 인테리어 영상을 보게 되었다. 내용은 인테리어와 풍수를 접목해 돈과 복이 들어오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돈도 복도 들어온다라는 풍수 전문가들의 논리였다. 듣고 나니 우리 집 현관이 자꾸만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현관 앞에 쌓인 택배 박스에 복주머니가 튕겨나가는 것만 같고 돈주머니를 든 재물의 신이 발길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일단 널려있는 신발을 정리해 신발장에 넣고 휴지로 싹싹 먼지를 모아 닦아냈다. 작은 먼지는 휴지로 짚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청소기를 쓰기는 찝찝해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작은 빗자루 세트까지 주문했다. 그렇게 현관 청소는 나의 아침 루틴이 되었다. 어스름한 아침에 실천하는 현관 청소는 생각보다 꽤 근사하다. 현관의 신발을 정리하고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다 보면 편안한 빗자루 소리와 함께 마치 덜 깬 잠이 깨어나는 것만 같다. 소복한 먼지를 쓰레받기에 담을 때마다 들리는 가볍고 경쾌한 양철 쓰레받기 소리도 참 좋다. 또 간단한 청소로 깔끔해진 현관을 바라보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작은 성취를 하나 이룬 것 같아 스스로가 기특하다는 마음까지 들게 해준다. 신발과 박스에 걸려 넘어질 듯 정신없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자신감이 생겼다랄까. 이런 면에서 현관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라는 풍수속설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빗자루로 현관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모든 것이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 삶에서 나에게는 유일하게 내 뜻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살림이다. 나는 살림만큼 확실한 행복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좀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 일상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일. 내가 가장 기특해지는 일이 나에게는 바로 살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살림이 참 즐겁다.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가계부를 잘 쓰는 사람도 좋은 살림살이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내 살림을 꾸리게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진짜 살림 고수는 집에 물건을 채우지 않는 사람이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납장과 옷장에 꽉 찬 잡동사니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더 넓은 집으로의 이사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이사가 답이 아니라는 걸 안다. 공간이라는 게 그렇다. 넓으면 그 여백을 즐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 물건을 또 채워 넣게 된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정리를 할 때마다 매번 후회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비운 만큼 물건을 다시 쌓고야 만다. 계절이 바뀌고 옷장을 정리할 때마다 역시 안 사고 안 채우는 게 답이라고 수없이 되뇌이지만 정말 쉽지가 않다. 정리 전문가 곤도마리에처럼 미니멀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건 정말 판타지일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된다. 이렇게 완벽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란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꾸준히 마음을 기울이는 건 최대한 필요한 것만 사고자 노력하고 그래도 남는 물건이 있다면 무조건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곳에라도 보내는 정성을 다하는 일이다. 아까워서 계속 쓰자니 손이 가지 않고 또 멀쩡한 걸 버리자니 괜한 쓰레기를 만드는 것 같은 물건. 더 이상 쓰지 않는 이런 용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쓰지 않는 물건들은 늘 고민거리다. 그런데 이런 짐 고민은 나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이 성공 수준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걸 봐도 그렇다. 나 역시 당근 어플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 집만큼 다른 집도 뭐가 참 많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는 한다. 그래도 요즘은 이런 식으로 물건의 새 주인을 찾아주기 쉬우니 그나마 참 다행이다. 하지만 중고거래도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것인지 나같이 게으른 사람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처음에는 용돈을 버는 것 같아 재밌게 곧잘 했지만 사진을 올리고 약속을 잡고 또 시간 맞춰 나가 거래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래서 집에 쌓인 이 물건들을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다 보니 필요한 곳에 물건을 주는 동시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게, 굿윌 스토어 등을 알게 되었다. 굿윌 스토어는 사람들이 기부한 물건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인데 나는 이곳을 통해 많은 물건을 정리할 수 있었다. 기부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직원분이 물건을 수거하러 와주시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아도 물품을 기부할 수 있고 픽업 지역이 아니라면 무료 택배 신청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물건 수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영수증 처리가 된 기부 금액을 문자로 보내주는데 금액이 은근 적지 않은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어준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했을 뿐인데 좋은 일도 하고 이득도 본 느낌이랄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안 사고 안 채워 정리할 물건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어차피 정리해야 할 물건이라면 이왕이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어 행복을 나누는 것도 좋은 비움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패션 디자이너이자 밀라논나 채널의 주인공 밀라논나 할머니는 일회용 용기에 딸린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두었다가 그릇을 덮을 때 그릇과 뚜껑 크기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녀의 외모나 경력만 보면 이탈리아 명품 그릇만 쓸 것 같은데 남들이 쉽게 버리는 플라스틱 뚜껑까지 서랍에 모아놓다니. 뿐만 아니라 나무 숟가락 하나도 40년이 넘도록 쓰고 다 쓴 세제통을 색이 곱다며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다시 쓰시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참 우아하게 느껴졌다. 만약 내가 10년 전에 이런 영상을 봤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새 것이 주는 기쁨만 알았지 새 것을 사지 않는 기쁨은 전혀 몰랐을 때니 말이다. 실제로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새 것만 좋아할 줄 알았지 오래 쓴 물건이 주는 뿌듯함을 몰랐었다. 그러나 가급적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으려 하고 쓰레기 줄이는 일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다 보니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멋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작은 물건도 애정을 담아 아껴 사용하고 물건을 쉽게 들이지 않고 쉽게 버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기 시작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버리기도 쉬운 세상에 살아서인지 요즘은 오히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쓸모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이제 작은 물건도 쓰임이 다할 때까지 귀하게 여기고 오래 쓰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전에는 고무장갑에 구멍이 나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손목 부분을 잘라 고무줄로 쓰거나 손가락 끝부분은 병마개로 써보기도 한다. 요즘은 우유팩이 생겨도 버리기 전에 항상 고민한다.
수납할 때 쓸 곳은 없을까 하고 말이다. 이런 식으로 재사용을 시도했던 물건 중 가장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건 수저받침을 도마받침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우리 집은 나무 도마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거치대를 사지 않고 10년 전 내가 자취를 하며 구매했던 작은 도자기 수저받침을 도마받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저받침 2개를 바닥에 나란히 놓고 젖은 나무 도마를 위에 올려놓으면 물이 떨어질 공간을 확보하면서 도마를 안정감 있게 세워준다. 수저받침이 도마를 살짝 공중으로 띄워주니 건조하기도 좋고 물기가 있어도 도자기여서 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손가락만한 작은 받침이라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쉽게 버릴 물건을 버리지 않고 쓸모를 고민해서 새롭게 써본 사람이라면 아마 알 것이다. 새 것을 사면 물건이 귀하게 느껴지지만 버리지 않고 무언가를 다시 쓸 땐 나 스스로가 귀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수명이 다할 때까지 물건을 알뜰히 쓰는 건 지구에 왔던 흔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선한 노력이라 생각한다. 물론 생활하는 이상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새 물건을 자주 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순간 기쁨을 주는 물건보다는 쓰면 쓸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로 나의 주변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버리지 않는 멋 또한 충분히 누려가며 나이 들고 싶다라는 마음이다. 그런 날이 있다.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말도 안 되는 걱정까지 이어질 때.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날이면 나는 일단 창문을 열고 답답한 집안 공기부터 바꾼다. 그리고는 베란다로 가서 모아둔 신문지를 들고 거실 바닥에 앉는다. 어차피 이런 날은 무얼 해도 효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신문지라도 접어놓는 게 낫다. 나는 평소 신문지로 상자와 봉투를 접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신문지 상자는 우연히 해외 유튜버가 접는 걸 보고 큼직하고 각이 딱 잡혀 있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 따라 접기 시작했었다. 이후 크기별로 큰 상자, 작은 상자, 그리고 종이봉투를 만들어 비닐 대신 일상적으로 잘 활용하는 중이다. 큰 상자는 주로 재활용품을 모을 때나 고구마 같은 채소를 보관할 때 쓰는데 통풍이 중요한 고구마 같은 경우 신문지 상자에 차곡차곡 쌓아서 서늘한 곳에 두면 2주 정도를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 좋다. 또 작게 만든 상자는 욕실에서 나오는 화장솜이나 면봉 같은 자잘한 쓰레기들을 모아서 버리는 휴지통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신문지로 상자를 만들어 쓰다 보니 쓰레기가 모이면 통째로 바로 버리면 되는 것이라 주변은 깔끔해지고 쓰레기통 관리가 필요 없어지니 몸은 더 편해졌다. 전에는 수납함이 필요하면 박스를 찾아 접고 자르고 했는데 요즘에는 신문지 3장으로 도구도 없이 후다닥 해결한다. 특히나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날은 신문지를 들고 앉아 나는 더 바지런히 손을 움직인다. 사각사각 신문지 소리를 들으며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하고 신문지 접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개운할 수 없다. 또 착착 펼쳐 각 잡힌 상자가 만들어지면 은근 성취감도 있다. 살림은 마음을 닦는 일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걸까? 참선도 명상도 모르는 나지만 신문지를 접을 때마다 이게 그런 걸까 생각해 본다. 마음이 어지러운 날 신문지 접기는 마음을 닦는 나만의 처방이 되어준다. 저녁을 먹은 후 식탁을 정리하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남는 과제는 행주다. 온종일 온갖 것을 닦아 양념 묻고 먼지 묻어 꼬질꼬질해진 행주. 예전에는 행주를 바로 냄비에 넣어 삶거나 귀찮을 때면 싱크대 어딘가에 기약 없이 구겨놓고는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작은 스테인리스 볼에 온수를 받아 행주를 넣고 과탄산소다를 적당히 뿌려놓는다.
집게로 이리저리 휘저어주고 난 뒤 행주가 푹 잠길 수 있게 눌러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밤에 이렇게 행주를 해두고 아침에 일어나 확인해보면 행주는 뽀얗게 변해 있다. 이렇게 삶지 않는 행주 살림법을 알게 된 건 안전하고 슬기로운 천연세제 생활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였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과탄산소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건 과탄산소다는 끓인 물이 아니더라도 미지근한 온도에서도 반응하며 급하게 온도가 올라오면 오히려 표백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다. 늘 팔팔 끓을 정도의 높은 온도가 빨래를 더 하얗게 해줄 것 같아 매번 화력을 최고로 올리고는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실행해본 과탄산소다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냥 물을 받아 과탄산소다를 풀어 행주를 밤새 담가 놓았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나 확인해보니 남은 가루 없이 잘 녹아 있었고 행주는 큰 얼룩들이 지워지고 하얗게 변해 있었다. 쉰내나던 행주에서 삶은 듯한 개운한 향도 났다. 행주는 무조건 삶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고전적 살림법 이론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물론 삶는 것만큼 완벽한 살균은 아니지만 과탄산소다도 충분히 균을 없애준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 이틀 쓴 행주는 담궈두기만 해도 묵은 냄새가 없어졌다. 이렇게 책에 적힌 몇 줄의 정보 덕분에 행주 세척에 쓰던 체력과 시간이 많이 줄었고 일회용 행주를 고민하는 순간도 사라지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인다. 물이 끓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간단히 현관 청소를 한다. 청소를 마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끝난다. 어느 책에선가 사는 일이 풍류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또렷하게 들어온 날이 있었다. 풍류의 뜻은 멋과 운치가 있는 일이나 그렇게 즐기는 행위다. 사는 일이 풍류로 이어진다는 건 단순히 먹고 일하고 숨쉬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일 자체가 멋과 운치여야 한다는 것.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일을 즐겨보려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면 먹고 일하고 쉬는 단순한 반복만을 하던 나의 건조한 일상을 풍류로 바꿔준 것은 바로 살림이었다. 나는 살림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사는 일의 풍류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나에게 무슨 특별한 살림 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풍류로 이어진 나의 살림은 거창한 멋을 가진 것이 아닌 작고 소소한 순간이었다. 나의 일상에 살림에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나는 조금 더 즐겁고 가벼워질 수 있었다. 살림의 재미를 알게 되자 나에게 집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누릴 것이 많아지니 그제야 온전한 쉼을 누리는 기분이 들었다.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에도 운치 있는 멋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인위적이지 않은 일상과 자연스러운 살림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삶의 풍류를 차곡차곡 모아가고 싶다. 또 소소하게나마 늘 꾸준히 무언가를 실천해가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분명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유쾌하고 건강한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 나는 믿는다.